기소가 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가 지난 23일에 공소 제기 요구를 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이 중에 현직 대통령에게 기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인 오늘 내일 중 기소가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먼저 이제 구속 기소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에 담겼던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혐의에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며칠 전 탄핵 심판에서 약속 대련을 한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보면 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말이 141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김 전 장관이 기소될 때 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던 건데요. 이 공소장 내용에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실제 작전을 수행했던 군 사령관들이 역시 일관되게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들뿐 아닙니다. 국정원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장원 전 1차장은 최근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네, 만약 김용현 전 장관 말처럼 본인이 다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령관들과 국정원 전 차장과 경찰 수뇌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췄다는 게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 모든 일들이 초유의 일인데 탄핵 심판과 함께 이제 형사 재판인 내란 재판도 함께 가게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 지금까지 일관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체포까지도 거부했었습니다. 일단 형사 기소가 되면 그 공소장이 탄핵 심판의 중요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회 무력화에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직접 했는지 또 선관위 등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한 내용 등 그리고 또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이 국헌 문란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담긴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 파면의 중요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국헌 문란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이 기소로 내란 재판이 시작이 되면 탄핵 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탄핵 심판이 먼저 결론이 나도 이 또한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 기소할 수 있었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인데 네. 만약에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고 일반인 신분이 된다면 그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약 2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 언급되는 공소장은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란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일 사령관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같은 지시를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각지에 동원됐습니다. 1공수여단은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싣고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사령관들뿐 아니라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내란의 정점을 향하고 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 특위를 거치면서 나온 발언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더 분명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를 자신이 작성했다면서 대통령을 감쌌지만 되레 논리 모순만 부각했습니다.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국회를 멈추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례적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운데 거는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도 나왔습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홍 전 차장이 당시 메모를 확보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 1호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훑어봤다고 했지만 쭉 보시고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그래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 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포고령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점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